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종목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레펠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공개합니다. 바로 12종목입니다. 최근 단기 가파른 급등을 보이고 있는 현대바이오가 10위입니다. 6월 들어서만 60% 가까이 급등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주목하면서 주가가 8거래 연속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제프티, 코로나19 임상 이상 종료 이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서 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의 반값 판매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중국 등 글로벌 진출 본격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15일부터 열리는 세계 최대 미생물 감염 학회에서 제프티의 코로나19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인 만큼 그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 지금 시점에서의 또 전략 잘 세워봐야겠습니다. 10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역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메타바이오메드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 거래 터지면서 심상치 않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개별 모멘텀 속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장 이슈가 있습니다. 236억 원을 투입해서 신공장을 완공했고 상반기 단계적 가동을 시작해서 100% 가동 시 연간 매출 8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치과용 소재 제조 판매 업체로 치과용을 넘어서 미용성형, 정형외과용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1분기 깜짝 실적 이후에 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일까요? 9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8위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강하게 꿈틀대고 있는 종목이죠. 어제부터 탄력받기 시작해 전장 관련 반도체주들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텔레칩스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텔레칩스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칩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탑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보였고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에서 실시간 운행 정보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로 이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동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이 텔레칩스의 훈풍과 더불어서 넥스트칩, 칩셋 미디어, 코아시아 등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능형 자동차 매출 성장 속에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또 실적적으로도 2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8.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과 실적을 챙겨가는 텔레칩스도 주목해 보도록 하죠. 8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10위부터 8위 종목 쭉 살펴봤고요. 10위부터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마감하고 나서 또 오늘도 지금 1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급등을 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는 지금 수준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학회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아스코도 그렇고 학회를 앞두고 난 대부분의 기업들은 조금 급등 현상을 보이다가 협회, 학회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횡보하다가 결과 보고 위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방향성들이 조금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나는 시점에는 사실은 조금 조정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고점이 거의 41,000원대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수치상으로 보이는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긴급 사용 승인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된 약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만 하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를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그걸 충분히 보고 나서 저는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바이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서는 실적을 동반하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정되게 우상향을 하는 기업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3년 동안 보면은 적자폭이 계속 증가 중이거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거의 260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하면
거의 한 4배 가까이가 적자가 난 건데 이걸 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대감만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접근을 하는 게 충분히 기다려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도 사실은 뭐 유명 제약사 대표단이 방한해서 제프티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는 있거든요. 여기서 수주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전고점 충분히 뜰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수주 실적 혹은 뭐 여기저기 뭐 결과 다 보고 조정당한 이후에를 한 번 더 노려보고 예를 들면 전고점 41,000원을 뚫으면 한 5만 원까지는 또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차익 실현하는 시기가 맞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학회가 지금 또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보유자 관점에서는 한 번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 구간을 다시 좀 탐색해 보자 현대바이오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9위 메타바이오 매드입니다. 와, 개별 모멘텀은 이렇게나 급등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자리가 그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메타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단순 테마주의 어떤 느낌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세가 워낙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테마주보다는 이제 가치주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는 일은 이제 덴탈, 치과 신경 치료용 재료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생체 분해 봉합사, 수술할 때 쓰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주요 품목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올해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170억 정도의 영업 이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퍼밸류를 한 15배 정도만 주더라도 현재 여기서는 시가총액 2천억까지는 좀 더 보이지 않나라는 논리가 최근에 시세의 어떤 분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은 작년 말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 증설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면은 지금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117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에 올라왔었던 부분들 때문에 오늘은 손바뀜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쉬어감을 이용해서 시가총액 2천억까지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얼마인가요? 지금 약 1,000억 살짝 옮겨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까지요? 2천억입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음봉일 때가 계속 기회일 수 있나요? 뭐 한 번에 딱 부담스럽긴 저점을 합니다만. 잡기는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오늘 딱 보시게 되면은 좀 밑에서 좀 많이 사신 분들이 한번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앞서 왔던 투자 어떤 포인트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리고 현재 뭐 레인 같은 종목들, 디오, 덴티움 이런 종목들의 퍼밸류와 비교해 본다라면 충분히 15배 정도의 퍼는 무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조정을 이용해서 재접근하는 거 충분히 이유할 것 같습니다. 네, 쉬어갈 때마다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 9위 메타바이오메드까지 살펴봤고요.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칩스입니다. 이 현대차 제네시스에 칩을 납품한다는 소식에 어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어제 오늘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응 관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길건우 대표님? 텔레칩스 거의 지금 고점 다 왔고요. 그다음에 뭐 자회사 칩스앤미디어도 뭐 오늘 거의 1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에 불어오는 훈풍 자체가 뭐 초반에는 이제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몰렸다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환율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뭐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환율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반도체가 어디까지 갈 거냐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충분히 계속 뭐 올라갔다 조정 조금 당하고 다시 올라갔다를 반복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관련 소부장들은 꾸준하게 계속 순환매를 돌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 자체를 보면 AI 쪽으로 조금 몰렸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로 다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자동차 관련된 이슈들은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설계하는 데인데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들어왔죠. 그래갖고 삼성전자가 뭐 제조한 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제 현대차 제네시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대감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달에도 미국 소매 판매 중에서 제네시스 쪽 보니까
또 전월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27% 정도 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해서도 제네시스가 꾸준하게 지금 판매량도 늘어나고 점유율도 늘어난다라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실적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대비하면 거의 한 30% 정도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고점은 계속 상단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중에 이제 칩셋 미디어도 사실은 자체적으로도 주가가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칩셋 미디어가 잘 가면 텔레칩스도 사실은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GPU 관련된 거, 특히 이제 AI 관련된 GPU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GPU에서 점유율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흔한 말로 굉장히 맘조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중국 관련된 기업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사실은 엔비디아 GPU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칩셋 미디어 쪽에서 계속 또 AI 수급에 대한 거 계속 문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쪽도 실적이 나쁘지 않다. 모에서도 좋고 자에서도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 고점을 테스트해서 사실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에서는 제가 바이오 쪽은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도체는 흔한 말로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은 계속 고점을 더 얼마나 높여갈 거냐를 사실은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당연히 더 보유를 하자라는 측면이고, 지금 신규 재임하신 분도 부담은 되실 거예요. 다만 조정은 오긴 하겠지만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까지 쭉 보신다라고 하면 결론은 지금 들어간 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그때 들어가길 잘했구나라는 결과치는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급등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높다. 텔레칩스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소부장주들 분위기 좋죠. 종목 탑10 계속해서 순위를 높여서 7위 종목 공개해봅니다. 오늘 DDR5 관련주들도 분위기 좋습니다. DDR5 전환의 대표 수혜주로 불리는 아비코전자가 7위입니다. 오늘 TLB 등 DDR5 관련주 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 이 메탈 파워 인덕터 DDR5 전환에 따른 탑재가 증가하고, 이 판가가 높다 보니 모듈당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약 5배에서 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올 3분기부터 DDR5 향 메탈 파워 인덕터 공급이 시작하면서 실적 좋아지겠죠. 향후 실적 가파른 성장에 기대되고 있습니다. DDR5 전환의 최대 수혜주 메탈 파워 인덕터 매출을 주목하면서 그 성장세 지켜보시죠. 7위는 아비코전자입니다. 네, 이어서 6위 종목도 볼까요? 오늘도 항공주들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가 항공사들도 동반 강세입니다. 그 안에서 티웨이 항공이 6위를 기록했네요. 5월 인천공항 운항 횟수 및 여객 수송 인원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반등세를 주고 있습니다. 환율도 우호적입니다. 한 달 새 50에서 60원이 뚝 떨어졌고, 오늘에만 봐도 환율이 오후장 들어서 더 낙폭을 키우면서 15원 넘게 하락, 1270원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공료 비용도 축소, 이 항공제 우호적인 여건에 대한 기대 또한 더해지고 있는 건데요. 재무적으로도 티웨이 항공 1분기 부채 비율 증가세가 안정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부채 비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일부 해소됐고, 올해 국제선 노선 운영에 따른 수익성 회복 본격화되면서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형기 중심에서 이제는 대형기, 장거리 노선 사업자로 탈바꿈해 나가는 티웨이 항공, 반등을 얼마나 더 노려볼 수 있을지 진단해 봅니다. 6위를 기록했네요. 네, 7위부터 6위 또 체크해 봤습니다. 7위 아비코전자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DDR5 종목들 강세 속에 아비코전자도 열심히 올라섰습니다. 과연 지금 자리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DDR5 관련주들 내가 뭐 하나를 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의 아비코전자의 매력도가 또 얼마나 될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동시에 환율 역시도 1,300원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IT 섹터, 특히나 그 안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여기에 DDR5의 물량 역시도 시장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DDR5에 탑재되고 있는 아비코 전자의 메탈 파워 인덕터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본격적인 매출에 대한 증가, DDR5에 대한 매출의 증가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DDR5의 침투율이 약 20% 이상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입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을 현재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비코 전자가 과거에 DDR4 전환율이 약 50%가 찍었을 때 그때 영업이익률이 거의 최고치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침투율이 20% 이상이라면 침투율이 약 50%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끌고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이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약 280억 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목표가 한 25,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DR5 대표 수혜주를 꼽히고 있는 아비코 전자 알아봤고요. 이어서 6위 알아보겠습니다. TA항공 오늘 항공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은 부채 비율이긴 합니다. TA항공 이 여름 성수기 수혜주로 지금부터 좀 주목 가질 만할까요, 길건우 대표님? 네, 저는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항공 쪽이 1, 2월 달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이유가 기존에는 거의 앞에서 이제 부채 비율 얘기하셨지만 TA항공 같은 경우 작년에 부채 비율이 1,700%였거든요. 자본 잠식률도 400%가 넘었는데 1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면서 부채 비율이 거의 70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조금 선반영돼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CC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빠진 거 아니야, 다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조정이 조금 깊어졌는데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수요가 많이 늘어도 기름값으로 많이 나가면 결론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항공유 가격이 조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됐는데 의외로 항공유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안정되게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보면은 의외로 나쁘지 않겠는데라는 결과치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5월 달에 환율이 거의 고점이 1,34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290원대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2분기 때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얘기하는 게 1,250원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환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수혜는 항공업종에서는 당연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 7, 8월이 성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성수기 수혜까지 3중 수혜를 다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항공주들이 사실은 부침을 많이 당했거든요. 충분히 저 점은 다져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환율 수혜는 대형사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치도 있습니다. 환율 10원 떨어지면 영업이 거의 200억, 300억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 정도 가지고 주가가 크게 부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에 대한 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합병을 대한항공 측에서는 무조건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합병을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중장거리 노선도 조금 버려야 되고 슬롯도 버려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누가 가지고 올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대형기 세대 도입하면서 중장거리 노선 많이 늘렸어요. 시드니, 싱가포르 굉장히 늘렸는데 탑승률 90%가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형사 대비하면 가격 경쟁력 우위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앞에 3중 수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는 충분히 그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고점이 3,800원대였는데 이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00원대까지는 사실은 3분기 때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성수기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는 TA항공 오늘 좀 횡보하던 구간에서 반등에 나오고 있는데 4,000원 선까지 또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방향까지 전해들었습니다. 10위 현대바이오부터 6위 TA항공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이전 대장주들이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 2차전지 소재 가운데 대형주인 에코프로가 3거래일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70만 원 선 뚫어내면서 강한 양봉기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8%의 강세 나타내면서 74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업황이 고성장할 것이란 기대 속에 관련주들도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보톡스 관련주 메디톡스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 속에 지난 신고가 28만 원을 눈앞에 두면서 현재도 강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은 시장의 호평가 속에 레벨업되고 있습니다. 그중 SM은 최근 엑소 관련 이슈에 밀렸었지만 다시 대형 수급이 이어지면서 가격대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5거래일째, 기관은 이틀째 담으면서 현재도 1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도요타가 미국 전기차 산업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가속화되며 이 투자를 유치한 바 있는 사마 알미늄이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극밥 사업 모멘텀 속에 9거래일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크지만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현재도 6%의 상승 지켜가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바로 5위 종목도 공개해 봅니다. 자, 상위 순위권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5위는 네오위즈가 차지했네요. 네오위즈 하면 피해 거짓 정말 흥행 가나요? 이 9월 출시 예정 신작 피해 거짓 흥행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피해 거짓 데모 버전을 자신 있게 공개했고 사흘 만에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 돌파,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전 세계 최다 플레이 게임 100위권 진입, 또 최대 동시 접속자 약 16,000명을 기록, 이 흥행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최적화 퀄리티 관련 이슈 해소도 긍정적이고 데모 버전의 마케팅 효과로 추후 판매량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개선될 것이다. 지금 4만 원대의 주가 형성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상상인증권에서는 6만 5천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9월 출시 전후의 대응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죠. 5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 분위기 호조를 보이고 있는 4위 종목도 공개해 볼까요? 네, 제약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한미약품이 4위를 기록했네요. 미국 머크의 기술 수출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내시 치료제 후보물질 에피노페그두타이드가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라는 그 뉴스 효과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죠. 일라일리로부터 반환받은 자체 개발 신약 포셀티닙에 대해서도 후속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적응증을 확인하고 있고 기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가 아닌 혈액암 치료제로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또 평택 공장 바이오플랜트 이 CMO 수주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북경 한미의 성장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가는 한미약품 1분기 실적도 좋았죠.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전고점 돌파 시도 나섭니다. 오늘의 4위를 기록했네요. 네, 이어서 소부장주들 내에서 오늘 또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ISC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DDR5 관련주 강세 속에 또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본업적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올해 비메모리향 매출 고성장, 비록 메모리향 매출은 올해 감익이 전망되지만 DDR5 침투에 따라서 4분기 유의미한 반등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진해도 내년 메모리향 매출 개선 기대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무엇보다 이슈가 있죠. SK 시위에 대한 이런 피인수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최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고부가 제품 러버 소켓 매출 증가에 따른 향후 의미 있는 또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피인수 이슈를 감안을 했을 때 현 시점 과연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3위는 ISC가 차지했네요. 네, 5위부터 3위까지 짚어봤습니다. 5위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네오위즈입니다. 정말 많은 기대감 속에 주가도 그에 상응하면서 오른 모습인데 이 9월 출시 이후에도 계속 갈지 궁금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 지난주에 1차 세론이 나오고 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세론에 대한 부분들 9월 출시 전까지는 다시금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 해보셔야 됩니다. 게임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밸류에이션이고 뭐가 다 떠나서
재미있어야겠죠. 제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해보셨냐고. 근데 해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에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의 평가가 워낙에 좋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고 오랜만에 켜서 다운로드 받아서 해봤는데 원래 이제 소울라이크류의 어떤 게임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해서 하는 분만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게임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캐주얼한 느낌도 상당히 강하고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해외 유튜버들, 게임 전문 유튜버들의 사이에서도 상당한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판매량에 대해서 200만 장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많이 좀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는 이제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좀 더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목표가 역시도 뭐 지금 수준에서는 좀 더 한 50% 정도 이상은 여러분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 출시가 9월이기 때문에 9월 전에 만약 시세가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차익 실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네오위즈 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뭐 최근 들어 앞에서 이사님 얘기하신 게 저는 거의 동의를 하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 돌아올 때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결론은 계속 이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하냐, 실적 찍히겠냐, 이게 어느 정도 뒷받침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갈 것 같고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 뭐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또 잠깐 올랐다가 조정 당하거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은 지금 게임주는 확인 다 하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오위즈에 대해서 일단 9월 출시 전까지는 적절히 수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또 체크해 보자라는 이슈 점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4위 한미약품입니다. 분위기가 점차 좀 고조되고 가는 것이 긍정적인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점고점 돌파 부근에서 또 그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길건우 대표께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기대감 갖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 쪽에서 사실은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한미약품, 유한양행 공통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매출에서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남아 있다라는 건데 뭐 이번에도 이제 뇌시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패스트 트랙해서 어느 정도 지정이 됐으니까 뭐 빠른 매출 상승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것들도 분명히 있고 결론은 이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다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항상 뭐 임상 결과 발표하기 전에가 사실은 주가 흐름이 제일 좋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기상 보면은 21일부터 24일까지 여기에서 오스트리아 간악회에서 미국 머크가 이제 발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크사에서 이거를 발표하기 전까지 아직 사실은 시간은 조금 남았죠. 거의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정도 회복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충분히 고점은 바로 업사이드로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반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도 사실은 코로나 기간에도 바이오 회사들이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안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20년에 1조, 21년에 1조 2천억, 22년에 1조 3천억, 올해가 거의 1조 5천억까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는 거의 2천억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까지 있다라고 하면 고점을 높여가는데 전혀 뭐 다른 악재 같은 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결과 발표하기 전까지 다음 주까지는 저는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은 32만 5천 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긴 했지만 바로 전고점까지는 이미 회복을 했거든요. 33만 원 이때까지는 회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36만 원대까지는 사실은 저항 없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저는 36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했지만 실적, 기대감 다 얘기했는데 사실 악재는 없습니다. 근데 악재가 없는데 사실 3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는 또 바이오 업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한 31만 원 정도 체크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머크사의 발표를 전후로 해서의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김성희 이사께서는 어떤 전략으로 보세요? 네, 그때 시세를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일단 한번 차익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강조인데요. 모두가 다 쳐다보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시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그런데 내일 모레죠. FOMC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다 갖고 이제 못 갔었던 섹터가 게임과 바이오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든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내에서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여유로에 2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돈을 제대로 벌고 있는데 파이프라인마저도 괜찮은 것들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은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충분히 대장주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눌려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현재 보이는 관점들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한미약품은 이러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역시나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위 한미약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C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속에 이 신고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최근 이 인수설까지 나오면서 계속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대응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순수하게 펀더멘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주식과 근데 만약에 ISC 같은 경우는 이런 SKC의 피인수 뉴스만 없었더라면 좀 더 밸류에이션 계산이 쉬울 수 있었는데 SKC의 피인수 인수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좀 꼬인 듯한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산이 좀 어려워졌죠. 그렇죠. 네. 일단은 가장 이 주식시장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가장 어려운 재료가 바로 M&A입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미리 알아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일단은 어제 SKC에서 자회사 매각 추진 기사가 나왔고 오늘 미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SKC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뭔가를 시도하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ISC 인수 관련 재공시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현재 ISC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최종 인수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라면은 그 가격 대비해서 지금 현재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텐데 그 프리미엄 제거하고 나면은 지금 단가가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인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오히려 막상 그런 재료가 나오면은 또 세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운 좀 상황인데 일단은 뭐 올라갈 때마다 저는 어떤 재료를 여러분들이 소위 뚜껑을 열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 관점 한번 접근해 보시고 실제 그 공시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길건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들어서 뭐 대부분 흐름 자체는 저는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냥 ISC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업종별 빠른 순환매는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조정이 되더라도 뭐 기존에 많이 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적거든요. 딴 데 갔다가 결론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런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ISC 사실은 보유한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계속 이제 고점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지만 하반기 때까지 저는 아예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그냥 우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위 ISC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이 VTGMP VI 발동했다는 소식 전달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이 2시 방송 시작과 함께 상승 VI가 걸리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인기 연예인을 앰베서더로 선발하면서 일본 국민 브랜드로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뉴스 때문인데요. 마녀공장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일본향 화장품에 주목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응해주네요. 다음은 인공지성님의 댓글입니다. 바이오 반도체 조금 오르다가 대체로 상승분을 반납했다는 의견인데요. 밑꼬리를 달아야 되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군요. 오늘 8위에 있는 텔레칩스도 점심 부근에는 조금 밀렸다가 어제 장 마감 때 올라갔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쭉 지켜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안영숙님의 댓글입니다. 에코프로 매수자들은 돈복 있는 분들이요 라는 댓글이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니야, 너무 과열됐어 라는 보수적인 평가에도 매수하신 분들이니까 운도 강심장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되는 주식님의 의견입니다. 이 게임주 한번 들썩들썩할 때 됐지라는 댓글이었는데요. 게임주들이 네오위즈나 펄어비스가 이렇게 돌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작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지 기대하기
궁금하게 만들었는데요. 방금 전 들어봤듯이 실적이 찍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 주셨으니까 기대감에 들어가기보다는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공투자 오징시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종목 탑10 이제 2위와 1위 딱 두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강한 흐름을 보인 종목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2위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폐배터리 사업의 구체화 추진 움직임 속에 오늘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본업단에서도 자동차 전방 산업의 호조, 운임이 또 견조하고 환율의 우호적인 여건 속에 2분기 실적 증액에 대한 전망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향후 폐배터리 시장 진출 등에 따른 2차 전지 사업으로의 확장, 중고차 매매 확대 등 신사업 다각화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성장성과 또 완성차 운반선의 마진 개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고점을 얼마나 더 높여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봅니다. 오늘도 모처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1위 종목입니다. 어느새 다시금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종목입니다. 원전주의 대장이죠. 두산에너빌리티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고점 돌파해낼까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고점을 다시금 높여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신한울 3, 4호기의 실시 계획 승인 공사 재개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월 19일부터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16거래 연속 그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와 함께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본계약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럽 중심으로 또 수주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SMR도 미국 중심으로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의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추가 수주 모멘텀 유효합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가 6조 8천억 원 수준에서 8조 4천억 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체코까지 이런 부분들을 수순대로 마무리를 한다면 내년 수주 모멘텀 또한 유효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노이즈는 좀 괜찮을지 원전주 전반의 투심 체크와 함께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 주목해 봅니다. 1위를 기록했네요. 네, 2위와 1위 종목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종목 현대글로비스 모처럼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길거운 대표님 오늘에 대한 이런 폐배터리 관련한 이슈와 더불어서 본업적으로도 이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본업이 첫 번째 우선 회복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본업이 회복이 돼야지 말 그대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받쳐줘야 되는데 본업이 최근 들어서 뭐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 좋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현대글로비스 입장에서 본업에서 실적은 안전하게 마진 방어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기본 깔리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7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도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은 주가가 더 잘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빨리 하고 이거에 대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현대차도 결론은 이제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는 뭐 운송도 하고 진단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원사이클화 시키려고 M&A에 대한 이야기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리튬 배터리 특허 기술로 뭐 운송하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쪽도 매출이 안전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로 진단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M&A 이슈가 아마 그래도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조금 거의 한 6%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슈들이 조금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정고점을 한 번에 뚫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고점 18만 원, 그다음에 19만 원을 한 번에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열려 있는 건 21만 원대까지인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배터리 소재 쪽에서도 끊임없이 내재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 보충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조금 부각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소재 쪽에 대한 트레이딩에 대한 것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는 건데 현대글로비스가 이쪽에서도 올해 안에는 충분히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정고점이 21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최근 들어서 물류센터에서 이제 물류 로봇들이 관련 주들이 최근 들어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천의 물류센터에 스마트 로봇이 포함된 게 아마 10월 달에 또 착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이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까지도 사실은 크게 악재는 없다. 그러면 충분히 정고점 이상은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단에서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성장성, 폐배터리와 함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김성희 이사께서는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네. 일단은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사업을 현재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현대 기아차 그룹 역시도 지금 이제 장착돼서 나가고 있는 전기차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폐배터리로 이제 돌아올 텐데 그것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기대감을 그런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현대글로비스가 담당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그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본업단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ESS와 엮이게 된다라면은 그 방향성만 놓고 본다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경우에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들어봤고요.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게 이제 16거래일 외국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수주 모멘텀도 확실하게 기대할 만한 것 같은데 상승세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신한울 3, 4, 5기가 이제 부지공사 착수에 들어갔죠. 자, 아시겠지만 이제 정책 드라이브가 가장 강력하게 걸리는 해가 집권 2년차, 3년차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진했었던 원전 폐쇄에 대한 부분들을 뒤집어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현재 걸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이 이 투자 심리를 누르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을 좀 해결을 하겠다는 한수원의 의지가 이제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좀 아랍에미레이트 역시도 최근에 4호기 가동 준비 착수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에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당시에도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 문제만 해결된다면 폴란드, 체코, 사우디, 영국 등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놓고 본다면 정부가 밀고 있고 해결에 대한 부분들 실마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가 되었었던 원전 역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건우 대표님도 간단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보면은 사실은 3분기 때 이제 폴란드 본계약 이제 예정되어 있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거의 마무리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업종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찾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수주 기대감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수주 기대감들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저는 원전주들도 충분히 뭐 준비는 다 돼 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결론은 잘 마무리되거든요. 소송에 대한 것들도. 근데 이게 하반기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긴 흐름으로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또 긍정적인 원전주의 방향까지 체크해봤습니다. 5위 네오위즈부터 1위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투자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길건우 대표, 김성훈 이사,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